이제 그거에 이어서 위기 부분부터 한번 볼게. 위기. 여기 내놓으세 하는 이 부분이 위기야. 내놓으세. 지금 아버지는 있잖아. 지금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갔는데 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노새를 놓친 거잖아. 그지? 여기서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 절박함, 혹은 당황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심리야. 아버지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 자, 웅얼웅얼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계속해서 내이면서 이게 지금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잡으러 간 거야. 나도 얼른 아버지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자, 여기 지금 노새가 있잖아. 막 달려가가지고 한 10m쯤 앞에서 뛰어가고, 뒤쪽에서는 노새가 지나가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비명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비명을 지르나 볼게.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엄청, 우리가 보통 시겁하는, 깜짝 놀라가지고 길 옆으로 비껴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도망간 거지. 그치?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일은 어떡하지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찌익하고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우리가 저기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하면 출렁하지, 그지? 춤을 췄다는 건 차가 춤을 못 추지. 이런 건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법.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마치 사람처럼 춤을 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지금 노새가 10m 앞에 뛰고 연이어서 비명소리가 나는데, 비명소리의 내용을 따져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스케이트 메고 오던 아이 둘, 그 다음에 여학생 한 명, 그 다음에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그 다음에 택시가 브레이크 딱 밟았어. 이게 이제 상황이야. 네 가지 상황이 연거푸 일어난 거지. 노새가 뛰면서 일어난 상황. 금세. 자, 금세라는 말은 금방이라는 뜻이야. 금방.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까? 금세. 이 금세는 가격을 의미하는 거야. 가격. 조심해. 자꾸 물어봐. 아이의 금세하고 어이의 금세는 달라. 요거는 금방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가격을 말하는 거야. 가격. 자,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대기 시작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말이 도망갔나 봐.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잖아. 그러면서 노새가 뛰어간 곳을 보면서 저기 뛰어가잖아. 얼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이렇다.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회 문화적 배경 알아봤는데, 사회 문화적 배경에 보면 사실은 이때는 마차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뭐 용달차 혹은 바퀴가 3개 있는 삼륜차, 이게 전부 다 도시화됐고 산업화되면서 1970년대 마차는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막 다 바뀌었어,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배경, 마차가 사라진 사회적 배경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시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1970년대 상황으로 마차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거리야. 말마차가 지금도 1970년대도 있다니.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질을 쳐 갔다. 잡아야 되니까. 내놓으세. 어떡하지? 내놓으세. 마치 내 자식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벌써 큰 길까지 들어간 거야. 자,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보통 이런 행동 있잖아. 잘 생각해봐. 주저앉았대. 이건 절망이야, 절망. 우리가 무릎 꿇고 주저앉는 건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이 절망은 뭘까? 잡을 수 없다는 거지.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아버지의 일은 뭐야? 바로 위에서 큰 길로 나오니까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게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야. 더 걱정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헌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불현듯 아버지의 슬픔이 북받쳐 내 눈도 씀뻑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 자, 지금 아버지가 주저앉고 말았으니까 그게 더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한데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습을 얘기한다.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 자, 아버지의 눈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눈을 묘사했는데 눈의 모습이 이거야. 자,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 혹은 실망,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눈 속에 있단 말이야. 그걸 묘사한 거야. 묘사. 다른 거 말고 묘사라는 걸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묘사한다.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린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실룩실룩 됐다는 얘기는 거기서 본다면 막 움직이는 거지, 그지? 얼굴이 막 경련 일으키듯이 요까지가 뭔데?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감정을 모습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실망감, 절망감, 실패감을 다 보여주고 있어. 그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이해됐지? 자, 그리고 불현듯 슬픔이 북받쳐 내 눈도. 이거 봐. 이거 공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역시 꿈뻑꿈뻑거리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억지로 참고 아버지의 발목을 이끌게 된 거야. 아버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얘기지. 자, 핵심이야 뭐? 노새를 찾아야죠,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실망감에 빠져 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정신을 바짝 차리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그래,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보았다.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 원래는 도와주는 이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나하고 아버지,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하지. 도움도 안 주지. 자, 이런 행동이 필요한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무심함. 관심 없어? 무심함이 바로 관심이 없다. 누구의 무심함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무심했다. 아무 관심이 없었다. 자,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자, 내가 더 절망이야. 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자, 이거 봐봐.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자, 그런 눈치가 뭔데? 그러면 똑같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잖아. 그지? 막막했지. 아버지도 똑같은 거야.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어디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야.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처진, 내팽개친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뒤처리도 큰일을 대니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야. 더덜더덜 걸어서 내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자, 막막함을 느꼈다. 이제 현실적이란 말이야, 현실.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더 막막한 거야. 더 막막함.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노새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이런 막막함 때문에 현실에 돌아온 거지. 동서남북 어느 쪽을 가야 할 것인가. 이거 봐. 동서남북 방향도 모른단 말이야. 방향도.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면서 내가 제안한 거야.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나름대로 정신 차리고 현명한 거지. 그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결국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까지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그만큼 노새에 대한 애정 혹은 사랑, 소중함 이런 것들이 나보다는 훨씬 더 컸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나는 사뭇 뛰었다. 사뭇 뛰었대. 마구 뛰었다 그런 얘기야. 마구. 왜냐하면 지금 빨리 찾아야 하니까. 마구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쌩쌩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질비한 거리는 언제나 분주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자, 이게 관심이거든. 관심을 갖지 않았다니까 무관심이겠지. 무관심. 아무도 질문을 안 해. 물어보지도 안 해.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 방관하고 있다. 방관.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지금 봐봐. 네가 찾는 노새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어. 이건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노새의 방향을 알 수 있잖아. 누가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자,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도 않았어. 이런 게 바로 무관심한 태도, 방관자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계속 찾고 있는 거야.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다. 자, 이런 걸 소설에서는 시간의 경과. 여기서 시간의 경과는 뭘 의미해?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야. 자, 여기 나온 거 정리 한번 하자. 뭘 정리하냐면, 자, 보세요. 앞부분으로. 자, 뭘 정리해야 되냐면, 여기 나온 등장인물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아버지.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말 수가 없지. 말 수가 없다. 거의 없어. 묵묵.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엄청 높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서 마차가 아니라 3년차로 바꿔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있다. 이게 아버지의 캐릭터야.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잘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걸 애정이라고 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순수함도 아직 잃지 않는 어린아이다. 자, 이런 아버지하고 내가 겪게 된 실망스럽고 난처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노새가 도망갔다. 이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아무도 걱정해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쳐다만 보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여기서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지. 자, 다음으로 가볼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계속 찾고 있는 거야. 자, 찾았으면 다행인데 못 찾았단 말이야.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깜깜해지기 시작한 거야.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좀 맹목적으로, 맹목이 뭐냐면 눈이 멀었다는 얘기인데, 맹목적으로 노새 찾는 일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노새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야. 알았니? 자, 파란색, 파란 노새, 파란 차겠지.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건 노새잖아, 전부 다. 이게 자동차를 노새에 비유한 거지, 그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기어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바라본 자동차의 모습이야, 모습. 아주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게 다 노새로 보였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새 찾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 안 보여. 다 노새로 보인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 자 또 나서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가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있는 반질반질하고도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 자, 이건 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 노새의 모습이야. 그런데 자, 이 모습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묘사의 내용을 보니까 노새가 어떻게 보이는데 얘는 야, 긍정,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뭐 그런 느낌이 나는 노새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새에 대해서 우리 노새는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어디까지 왔는지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굶은 상태다. 설친 상태다.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숟가락, 얼마 안 되는 숟가락, 몇 술을 뜨는 듯 마는 듯, 먹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아버지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자, 짐을 싣고 나왔어.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어떤 거야? 회상하는 거지, 그지? 몇 시간 전의 일을 회상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자, 그러고 보면 여기서부터지. 이 부분은 회상이야, 회상. 몇 시간 전에 회상이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고 배도 고픈 이유를 알겠지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으니까. 자, 소설에서는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 개연성.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있음직한 일이 개연성인데 봐봐, 생각해봐. 점심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와가지고 막 노새 도망가는 거 찾다 걷고 걷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지. 배가 고픈 이유를 지금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개연성. 자,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왜? 빨리 노새를 찾아야 돼. 아니? 그래갖고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여기서는 찾으면 그만 이게 아니라 나 지금 꼭 찾아야 돼. 반드시 찾아야 돼. 우리 노새. 이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부분이 나는 오늘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나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난 부분이야. 자,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다. 자, 마음이 앞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이 내 걸음보다 앞서.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해. 걸음은 힘들고 지치고 느리고 마음은 급하고 절박하고 이런 얘기야. 몇 번 꼬꾸라지기도 했다. 꼬꾸라진다는 게 뭐야? 앞으로 넘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마음은 찾아야 한다는데 그게 잘 안 찾아지는 것이 몇 번쯤 되었다라는 얘기야. 노새를 찾아야 되는데 저기 있나? 갔는데 없어. 한 번 꼬꾸라진 거. 또 가다가 없어. 또 한 번 꼬꾸라진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더러는 어떤 신사저씨. 자,
신사 아저씨 나왔네. 어떤 신사 아저씨가 내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했어. 지금 도와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아저씨가 마치 방해하듯이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했단 말이야. 내가 노새를 찾으러 막 가는데 부딪히면 이건 방해하는 거면 마찬가지. 앞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 무관심한 아저씨의 모습이지, 그지? 그러면 아저씨는 이 녀석이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이상한 놈일세. 또 어느 아주머니는 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야. 치마꼬리를 밟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아주머니가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도와주지는 않고 참 무관심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뭐라 했냐면 미안해요. 내가 노새를 찾느라고 하고 뇌까렸으나 이 뇌까리면 상대방은 잘 못 알아들어. 혼자 중얼거린 거야.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메마를 정도면은 지금 엄청 찾아다니고 시간도 엄청 지나갔다 그런 얘기 뛰어다니고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찾다 못 찾으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 앞에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부산하다는 얘기는 분주하다는 얘기야. 요란스럽고 거리의 구석구석 어디에 노새가 있지 살피고 있단 말이야. 자, 물론 찾다가 못 찾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어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거는 잠깐의 생각이고 실제로 내 행동은 이런 거야. 막 눈을 부산하게 여기저기 살피고 계속 찾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가 깊이 저기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제 새삼 느끼게 되는 거야. 자,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지라는 소리, 발을 들여놓는 소리, 발을 놓았다 들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 저만치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를 보면 후딱 달려가 시커먼 엉덩이를 한두 번 두들겨 주기도 하였다.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큰 눈을 한번 크게 치떴다가 내리곤 했었어. 이건 뭐 교감이고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투레질이라는 것은 말이나 이 당나귀 같은 애가 코로 숨 푹 쉬는 소리야. 그 소리가 나는 거야. 자, 근데 내 방 바로 옆에 마구간이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자다가도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는 소리. 그래도 왠지 마음이 놓였대. 잘 있구나. 길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후딱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 시커먼 건 연탄 배달했으니까 한두 번 두들겨 주기도 했어. 엉덩이를 두들겨 주기도 했대. 자, 그러면 노새도 이렇게 큰 눈으로 한번 치었다가 내리곤 하였다. 이제 교감이나 공감 같은 거야. 서로 나는 노새는 나를 서로 좋아한다는 의미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야.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려댔다. 그러면 나는 노새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 네.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낸 부분이 어디야? 그럼 지금 금방 선생님이 읽은 부분이야. 노새가 투레질하면 안심이 됐고 시커먼 엉덩이 그리고 치떴다 내리떴다 서로의 교감 공감 이 부분이 교감과 공감이 있는 즉 나는 애정 그 다음에 노새도 싫지않은 그런 어떤 반응 이런 거야. 그리고 나더러 까마귀 새끼라고. 까마귀 새끼? 왜? 아빠가 연탄 매달하니까 시커멓지. 까마귀 시커먼 아버지의 아들 뭐 이런 뜻이야. 별명이지 별명.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나는 노상이라는 늘 시커먼 몰골로 하고 다녔다. 몰골. 시커먼 몰골. 자, 시커먼 몰골이니까
까마귀 새끼라고 놀렸고요. 이 뒤에 깜장구도 이런 것 때문에 별명이 그렇게 된 거야. 콧물조차도 까맸다. 저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세 가지 시커먼 몰골 깜장구도 콧물조차 까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까마귀 새끼라고 아이들이 놀리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쾌활히 크게 빛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눈 하나만 이 눈 하나만은 쾌활히 크게 빛났대. 자, 여기서는 그래도 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뭐냐면 내가 있잖아 의지, 책임감이 뭐야? 자기 맡은 일을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돕는 것도 여기서 책임감이야. 이런 것들은 아주 높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알았어? 자, 아이들은 그러나 그러니까 봐봐. 자 선생님 봐봐. 미안하다 선생님 다시 정정. 뭐냐면 얘네들이 있잖아 전부 아버지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몰골도 아버지고요, 깜장구두도 아버지고요, 콧물조차 까만 것도 아버지고요.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 까마귀의 새끼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여기 시커먼 몰골, 깜장구두, 콧물조차 이러면은 까마귀 새끼 별명이 붙은 이유를 얘기한 거고, 이 부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까만 몰골에 깜장구두 콧물조차 까매서도 아버지의 눈은 책임감 의지라는 게 아버지로서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 쾌활히 크게 빛났다. 이거 누구라고? 이게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눈만 보면 의지에 불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활활 불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외모는 까맣지만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놀려댔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지는 못했대. 대놓고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지.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의 새끼,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들 얘네들은 구동네 아이들이고 걔네 아이들도 별것이었던가? 이건 걔네들 아버지의 직업도 별것, 특별하지 않았다고. 특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보다 아주 좋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놓고 다니면서 뻥 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튀겨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영길이네 아버지 종다리네 형님은 번데기 장사였고, 순천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다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별것 아니라는 게 우리 아버지는 연탄 배달하고 있었지만 얘네 아버지, 얘네 형님, 얘네 아버지도 특별히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 별명이 이렇게 됐어. 우리는 영길이 아버지가 뻥튀 장사하니까 뻥. 종다리네 너로는 번데기 뻔 됐지? 그 다음에 순철이 아버지, 기다리 아버지도 모두 별명이 하나씩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별로 억울할 일도 없었다. 당연히 연탄 배달하니까, 까마니까, 까마귀라는 별명의 아들 까마귀 새끼는 억울할 게 없었다. 이 억울할 게 없었다가 문제라. 얘의 성격을 보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지금 별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또 했다.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뭐 한 거야? 아버지 지금 노새 계속 찾는 거지. 할머니,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귀뜸으로 미리 사건을 들었겠지. 그지?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었을 때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뭐? 노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걸 번연히 분명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다그쳐 물어댔다고. 내가 혼자 들어왔으니까 못 찾았겠지. 이해됐니? 근데 어머니는 또 계속해서 다그쳐 문 거야. 그러니까 노새가 이 집에서는 제일 어쩌면 중요한 대상이란 말이야. 노새가 있어야지 연탄 배달하고 연탄 배달해야지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거니까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또 다그치면서 물어봤어. 어머니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시곤 하였다. 그러니까 내 걱정 안 하고 밥 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보다 노새 잃어버린 거에 더 걱정을 했다. 그런 얘기야.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나왔네 이거 사회문화적 배경. 요때만 있었던 거지. 1970년대 통행금지 있었어. 자,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는 통행금지. 예상한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자, 왜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을까?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일단 지쳤고 찾으려 갔던 노새는 찾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실망과 뭐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야.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를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에만 처박혀 있었다. 원래 평소에 노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맨날 뻥이나 치고 뭐 이러는 거지, 그지? 근데 그날은 이 집에서의 노새가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기타를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에 처박혀 있었던 거야.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급분.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들어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자, 이자봐. 지금 내일부터 일 못해. 이거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벌이 수단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노새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웠단 말이야. 마치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그 길들여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런 일일지도 모른다. 이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추측. 이해됐니? 아마 우리 아버지는 내일 일 못해서가 아니라 길들여온 노새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여워서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아버지는 원래 마부였다. 마부가 뭐야? 마부가 뭐야? 마차, 수레를 모는 사람.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 말이 있지요.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마차를 끌었어. 원래 말마차라는 거 시대적 배경 아까 나왔지, 그지? 마부였고요, 말마차였고요. 또 아까 나온 대로 소달구지가 있었고요. 이건 70년대 이전이란 말이야. 끄는 적도 있긴 했지만 얼마 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 말마차를 주로 몰았다는 얘기야.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었다. 그래서 노새랑 바꾼 얘기 저번 시간에 나왔지. 노새나 말이나 요즘 그놈의 3년차 또 나왔다. 시대적 배경 알 수 있는 1970년 3년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하였다. 웬만한 오르막길을 끄덕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는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말마차 대신에 저런 3년차 이런 것들이 대신했으니까 사실 일감을 또 뺏기기도 했어. 실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말마차를 팔고 3년차를 얻어야지. 돈도 없지만 이 시대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 새로운 변화. 그러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적응하면 좀 수월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버지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뭐라고?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가 많으면 뭘 해? 자, 이건 뭐야? 자존심이지, 그지? 자존심이라는 게 뭐야?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 굽히지 않는 거, 이런 걸 자존심, 나쁜 말로 오기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시대가 변화했는데 끝까지 말마차가 맞다고, 이렇게 3륜차 자동차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게 좋게 말하면 자존심, 나쁘게 말하면 오기라고,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걸 느낄 수 있다. 이거 봐.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오기라는 게, 자, 오기가 뭐냐면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지기 싫어. 이게 오기야. 알았니?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인정해야지. 아니면 더 노력해야지. 근데 끝까지 지기 싫어서 우기는 거야. 그게 오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뒤에는 오기 같은 게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깊이 잠에 빠졌대. 근데 요 다음 내용이 재밌지, 그지? 자, 꿈에서 노새가는 꿈을 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단 말이야. 찾느라고. 힘 다 빠졌어. 그러니까 잠을 푹 잘 거고 보나마나 그러면 꿈을 꿀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자, 꿈. 여기부터 꿈이다. 꿈. 어떤 꿈인가 보자. 골목에서 뛰쳐나오는 노새. 큰 길로. 처음에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달려오던 차들의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 만체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봐봐, 이런 것도 시끄럽지. 그지? 브레이크 밟는 소리. 얘가 지금 노새가 뛰어나가지고 막 시끌벅적한 거야.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미백산, 완전히 정신을 나갔어.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가 막 뛰어가니까 노새가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깜짝 놀라가지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구만 막 날뛰는 거지. 곱비 풀린 말. 자, 선생님 이거 잘 알아도, 이거는 곱비라는 게 이게 구속이거든. 구속. 어디 묶어놓은 거거든. 구속이 아니라 자유고 마구 날뛰는 걸 곱비 풀린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비가 풀렸으니까 말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겠지. 아주 자유로운 상태.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꿈이다 꿈.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 짐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연탄짐, 이게 아까 나왔던 곱비랑 비슷한 거지. 연탄짐을 맸으니까 마구 날뛰지 못했는데, 이게 매지 않았으니까 마구 날뛸 수 있는 거지. 가파른 길도 없었고, 역시 이것도 노새가 뛰는 걸 막는 거야.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면 이것들이 모두 노새가 있잖아. 그동안 뛸 수가 없어.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뭔데? 1번 연탄짐, 2번 가파른 길, 3번 앞길을 막는 사람. 이거 없으니까 제 세상을 만난 거지.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고 노란불이 켜진 데도 있었으나 빨간불이 켜진 데도 있었으나, 생각해봐. 막무가내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잊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아까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지? 자, 아까 노새가 뛰어가는 장면, 꿈에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하고,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로 갔어. 큰 길로 갔다가 지금 어디로 온 거야? 여기 나오는 횡단보도까지 온 거야. 횡단보도. 어디? 횡단보도까지 온 거야.
자, 마치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노새가 뛰어오니까 모두 깜짝 놀래가지고 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풍비박산됐다. 원래 풍비박산이 사방으로 막 다 흩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노새가 막 달려오니까 막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얘기지. 이 보통이 보통 그 보자기를 싸간 꾸러미지. 보통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메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통이가 떼구르르 굴러갔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머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깜짝이야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이게 난장판이 된 거야.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일하는 사람이지. 인부가 앞 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또 넘어지고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어떡하지 하는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섰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잘 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다.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번 들자 어이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봤는데 꿈에서 첫 장면이야.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막 뛰기 시작했어. 큰 길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횡단보도를 거쳐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을 우르르 풍비박산되는 장면들을 지금 이야기한 거야. 지금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꿈인데 다음 어디로 가나 볼까?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가 보통 그 백차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흰 차를 백차라 그래요. 그런데 흰 차가 어디냐면 군대에서 보면 헌병 있어. 헌병. 군인 경찰. 헌병의 순찰차를 백차라고 불러. 자, 백차까지 따라왔어.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옆에 뭐가 오건 상관없어. 얘는 그냥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야.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 나왔다. 또 번화가. 이번에 번화가 순서 하나 들어가서 골목, 큰 길, 횡단보도, 번화가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보도보다도 더욱 사람들이 많다. 점점 큰일 났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들렸어. 그래서 이번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거리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다가 금세 인파가 우르르 몰리고 저리 몰리고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외외거리면서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 하이힐 한 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가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은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가지고 기우뚱기우뚱거리다가 뒤에 온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대생이 황망히 길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그대로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있던 꼬마 둘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번화가에서 인도로 방향을 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요란스러운 혼란을 쭉 나열한 거다. 뭐라고? 나열하고 있는 거야. 거기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막 엄청난. 왜냐면 거기 게다가 또 인도 쪽에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번화가에서 인도 쪽으로 노새가 가는 바람에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이번엔 큰 시장. 이거 봐봐. 계속 장소가 바뀌지, 그지? 순서를 잘해도 골목에서 나와서 큰 길, 횡단보도 번화가 다음에 큰 시장.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노새가 이번에는
큰일 났다.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어.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어이구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 쑤신 듯한 이런 거 직유법이야.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갔다. 콩나물 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어지고 사과알이 떼굴떼굴 미꾸라지 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론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끄덩 길바닥을 메웠다. 난리 났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우리가 이런 걸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관용 표현 아까 나왔던 거 알지? 자, 알려줄게.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거는 온 힘을 다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또 하나 곱비 풀린 망아지, 이거는 구속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 첫 번째 뭐라고? 아까 나왔던 곱비 풀린 말. 관용적 표현. 두 번째 젖 먹던 힘까지 다 해내서. 자, 이게 관용적 표현이고, 전옷을 잡으라고 뛰고 할 뿐이었다. 골목을 뛰서는 이제 1시간이나 지났을까? 됐어. 여기까지는. 자, 뭐냐면 뛰고 할 뿐이었다. 여기까지 해야지, 그지? 왜? 지금 시장이잖아. 여기 장소가 바뀌었잖아. 뭐가 나왔지? 큰 시장.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큰 시장에 관한 거야. 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세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자, 그리고 시간이 또 경과했어.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나 지났을까? 노세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통을 떨고는 한 길로 나왔다. 한 길. 자, 장소 바뀌었다. 어디로? 한 길. 한 길은 이게 원래 한 길이라는 말은 큰 길을 말하는 거야. 큰 길. 일이 아니라 길. 큰 길로 나온 거야. 이제 큰 길까지 온 거야.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어. 이게 그러니까 노새가 막 날뛰고 있다는 게 이게 다 경찰에게까지 알려진 거지. 그러니까 막 다 출동한 거야. 그래서 곳곳에 모자끈을 턱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었다. 막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야.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인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 무전기를 실은 차지 동원되어 자기네들끼리 노세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세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 털까지, 어깨축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오듯 해서 네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 왜냐면 연탄 배달했기 때문에 검은 물. 노새는 벌써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벌써 한 길을 넘어서 한강 다리로 장소가 이동됐네. 그지?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계속 달리고 있는 거야.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장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지. 고속도로까지 뛰었어. 여기는 더 마구 달릴 수 있는 공간이야.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 다소 속도를 늦췄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 그러면 톨게이트는 돈 내는 데고 절대로 뛰는 일. 자, 노새가 뛴다는 건 뭘까? 자유지, 자유. 자유라는 건 어쩌면 동물은 이 자유가 본능일지 몰라. 소망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마음껏 뛰어보는 게 소망일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다소 늦게 일어났대. 여기까지가 꿈이야, 꿈. 그래서 꿈속에
일어나는 사건의 전개는 장소의 이동이다. 장소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쭉 가면 되고요. 어디가 끝이냐면 고속도로가 끝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 꿈을 깨게 되는 거야. 자, 어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이,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게 모두 간밤의 꿈이었네. 하루 종일 찾아다니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금방 골아떨어졌고 꿈을 꿨는데 노새 걱정해. 꿈도 노새만 잔뜩 나왔네. 그지? 노새가 계속 달리는 꿈이었어. 나는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어. 막 텅 빈 것 같아요.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멀리 달아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할 수 없는 곳에까지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노새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거야. 그런 게 헛헛하다고 지금 얘기한 거지. 그지? 자,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영 떠나가 버렸는가. 이건 지금 노새가 있잖아. 갑자기 우리를 버리고 뛰어갔잖아. 잃어버렸잖아. 여기 봐봐.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이거야. 매일매일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신의 보금자리로 떠나간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있잖아. 꿈꾸고 나서 헛헛한 마음에 추측하고 있는 거야. 추측. 노새가 달아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자, 선생님 봐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매일매일 그 무거운 일, 연탄 날리는 일, 그 시커멓고 연탄을 끄는 일, 이게 너무 지겨워서 간 거 아닐까라고 나는 지금 추측한 거야. 여기 지금 괄호를 묶었는데 이게 뒤에 나오는 요 일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 명심해.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어.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른 새벽에 나온 거지. 밤에 들어왔다가 바로 이른 새벽에 나갔단 말이야. 왜? 빨리 나가서 찾아야 되니까.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 아버지 아들은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 둘이 생각이 맞은 거지.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서웠다. 그러면 이런 바람이 새벽이라서 자, 선생님 봐봐.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서웠대.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노새를 찾으러 나왔잖아. 이 노새 찾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뭐 이런 과정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야.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웠다. 귀가 따갑게 아려하다. 막 찌르는 것 같아. 아려오는 느낌. 막 바람이 콱콱 찔러. 아랫도리의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시장으로 왜 가라 그랬을까? 꿈에 노새가 거기서 있었거든. 꿈속에 노새가 시장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혹시 예감이라는 거지 이거. 나는 언뜻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배고파서 시장 쪽으로 갔는지. 우리가 이 농담 라임을 맞췄네, 그지? 자, 말해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을 다 보겠다. 썰렁한 농담을 하고 있으니까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머리 꿀밤 한 대 맞았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노새 때문에 시큰둥한 반응.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 자, 이게 이제 침착한 것도 되고요. 키가 크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을 걷는 것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키가 크고요. 나는 키가 작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고.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이것도 사실은 찡한 거지. 아버지의 손은 뭘까? 나가서 일하는 거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삶. 이 삶이 있잖아. 고달프다. 고달픔.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힘겨움. 이걸 또 나타내는 게 아버지의 손이야.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가족을 먹여 살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끌려가듯 따라가면서 나는 좀 우스웠다. 갑자기 왜 웃었을까? 이날까지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런 일? 사실은 좀 그렇지만 이런 일이라는 건 아버지하고 지금 나란히 손을 잡고 가는 일이야. 알았니?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은 거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게 바로 이런 일을 말하는 거다. 뭐라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야. 누구 때문이야? 노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이란 말이야. 걱정을 하건 위로도 안 하고 손을 잡건 다정해도 관심도 없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야. 무관심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야.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계속 노새를 찾으려고.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가 됐대. 아까 새벽에 나왔는데 지금 점심이야. 점심.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새벽.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눈까지 와. 점점 어렵네. 아까 길은 얼고 바람은 매서웠대. 근데 여기는 눈발까지 내리는 거야. 점점 노새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 힘겹다, 고통스럽다, 견디기 힘들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자들로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느냐고, 노새를 찾느냐고. 이게 다 아까도 나왔던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지. 묻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무관심한 건 이미 나왔고 우리도 무관심한 사람들한테 역시 무관심했다는 얘기야. 서로가 무관심했다. 서로 관심 없다는 얘기야. 자,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쇠사슬을 달으면 어떻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되게 고달프고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고프다 못해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길 잃은 나그네는 누구야? 여기서는 나와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나와 아버지를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가 이게 비유적 표현이니까 직유법이지.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사람 사는 집은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는 이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은 노새를 찾으러 나왔는데, 자, 나그네가 쉬어갈 곳은 안식과 평화 뭐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런 공간이란 말이야.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
나그네한테 쉬어가는 곳은 희망이고 지금 우리 부자한테는 노새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을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더욱더 뭐 힘들고 절망감이 들겠지. 아주 높아진단 말이야. 왜냐면 가다가 보면 뭐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처지이다. 노새가 안 보이는 우리 부자. 그 다음에 쉬어갈 곳을 찾지 못하는 나그네, 길 잃은 나그네. 자, 여기까지가 위기였어. 자, 여기 다음번 절정은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여기부터는 절정이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위기였다.